안녕하세요. 기업을 운영하신다면 ISO, 이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통은 품질 경영을 위한 좋은 지침 정도로 생각하시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건 이 ISO가 어떻게 단순한 권고를 넘어서 비즈니스의 필수 생존 규칙으로 바뀌고 있는지 그 흥미로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아마 많은 경영자분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걸 거예요. IS 인증? 그거 꼭 해야 하나? 그냥 권장사항 아니었어? 하는 생각 말이죠.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죠. 저도 상담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인증을 받으려면 시간도, 비용도 드는데 이게 법적인 강제사항도 아니라면 대체 실질적인 이득이 뭐냐? 궁금해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말이죠. 바로 그 인식이 지금 아주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 ISO가 우리 제품 이만큼 잘 만들어요 하는 품질 보증서 같은 거였다면 이제는 글로벌 시장이라는 거대한 경기에 참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그러니까 입장권 같은 개념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ISO가 어떻게 단순한 권고에서 사실상의 요구사항, 즉 하나의 규범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ISO를 필수로 만드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들이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동력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법, 시장, 그리고 계약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얽히고 설켜서 ISO를 하면 좋은 것에서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만들고 있는지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힘, 이게 아마 가장 강력한 변화일 텐데요. 원래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구속력 없는 소프트로우였던 것이 각국 정부의 강제적인 법, 즉 하드로우로 변신하는 과정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입니다. 예전에는 ISO 26000처럼 공급망에서 인권을 존중합시다 정도의 권고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EU에서 사업하려면 의무적으로 실사를 해야 하고 만약 위반하면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내야 하는 강제 법규가 됐습니다. 법이 ISO 같은 국제 표준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ISO가 사실상 법적인 힘을 갖게 된 거죠. 두 번째 힘은 정부가 아니라 돈의 흐름, 즉 자본에서 나옵니다. 바로 시장과 금융권이 ISO 준수를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예요. 이 내용이 정말 핵심인데요. 요즘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기업에 투자하거나 대출해 줄 때 뭘 보나요? 바로 ESG 경영이죠. 그런데 이 ESG 등급을 매길 때 ISO 인증을 아주 중요한 지표로 봅니다. 환경 14001, 준법 37301, 안전 사후 함량이 같은 인증이 없으면 아예 투자 대상에서 빠지거나 대출 금리가 확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기업의 자금줄을 직접적으로 쥐고 흔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아마 중소, 중견 기업 대표님들이라면 정말 피부로 느끼실 압력일 겁니다. 바로 고객사, 그러니까 원청 기업과의 계약 관계에서 오는 요구사항이죠. 정말 이게 냉정한 현실이에요. 수많은 대기업들이 협력사를 선정할 때 특정 ISO 인증을 필수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인증서가 없으면 아예 입찰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거죠. 이 순간 ISO는 더 이상 권고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강력해진 ISO는 오늘날 비즈니스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법의 애매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요. 둘째는 전 세계에서 통하는 공통 언어가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의 노력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어줍니다. 자, 첫 번째 역할부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죠. 법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기업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아주 중요하고 당연한 원칙이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딱 생기죠. 안전한 환경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법조문만 보면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바로 이때 ISO가 등판하는 겁니다. 정부가 시행령 같은 걸 통해서 안전한 환경이란 ISO 4501, 즉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잘 따르는 것을 말한다 라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ISO 4501 자체는 권고지만
법이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사실상의 법적 강제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역할은 글로벌 무역에서 정말 빛을 발합니다. 나라마다 법이나 규제가 다르면 무역하기가 정말 힘든데요. ISO가 이 장벽을 허무는 공통 언어가 되어주는 거죠.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과 유럽의 환경법이 서로 달라도 두 국가 모두 ISO 14001을 기준으로 인정해 준다면 우리 기업은 하나의 시스템만 잘 갖추면 양쪽의 규제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세계무역기구 WTO에서도 각국의 기술 규제가 국제 표준을 따르도록 권고하면서 ISO의 글로벌 위상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역할은 바로 방패로서의 역할입니다. 요즘은 공급망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대잖아요. 이럴 때 ISO 인증은 우리 회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 공급망 어딘가에서 문제가 터졌다고 해보죠. 그럼 우리 회사는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아니, 우리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요. 하지만 말로만 최선이라고 하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바로 그때 ISO 40051이나 37301 같은 인증서가 우리는 이만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최선을 다했습니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방어수단인 셈이죠.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오늘날의 ISO는 글로벌 경제의 비공식적인 규칙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ISO 자체는 무언가를 강제하는 권력기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힘을 가진 정부와 시장이 ISO를 자신들의 규칙을 만들고 집행하는 도구로 채택하면서 ISO는 권고의 형태를 띤 실질적인 강제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우리에게 딱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규칙들이 지배하는 이 새로운 시대에 과연 당신의 비즈니스는 이 ISO라는 새로운 글로벌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